자, 지금부터 코틀린 기초 입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준 강사고요. 자, 여러분들하고 꽤 긴 시간, 한 10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코틀린에 대해서, 코틀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 2019-2020으로 활동 중이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어떤 이제 기술 관련된 거, 저 같은 경우는 개발과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도구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현재 활동 중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이제 단넷코리아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제 개인 블로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대블랙에서 온라인 강의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틀린 기초입문, 코틀린이란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자 해서 아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코틀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로 한번 써봤어요. 코틀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최근 언어 중에서는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가 코틀린인 것 같아요. 자, 시간상으로는 2016년도, 물론 이제 그 전부터는 준비가 되었겠지만, 2016년도에 젯브레인. 젯브레인은 개발 도구, IDE라고 하는데요. 개발 도구 만드는 아주 이제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젯브레인은 뭐 대부분의 이제 자기 회사 개발 도구를 자바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2016년도에 젯브레인에서 새롭게 어떤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코틀린입니다. 코틀린의 이제 어떻게 보면 특징 같은 경우는 스태틱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정적 언어에서 C샵과 자바와 이제 닮았어요.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정적 언어에서 C샵과 이제 자바 같은 이제 정적 언어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뭐 OOP라든가 펑셔널 스타일의 어떤 이제 멀티 패러다임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여러 가지 스타일의 어떤 스타일을 제공해준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수형 이제 프로그램 스타일을 이제 스타일을 제공해 주는 거지. 뭐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뭐 이제 그것만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자바 시작까지 이제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까지도 제공해 주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코틀린은 자바 가상 환경에서 이제 실행되는 언어고요.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자바 엔진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뭐 이제 모바일 쪽에 이제 네이티브로 이제 타겟팅해서 컴파일 해줄 수 있는데요. 기본은 그냥 자바 언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자바 코틀린은 뭐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바를 여기 써놨어요. 예. 이제 자바를 대체하기 위한 언어가 이제 코틀린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도 이제 컴파일 가능하고요. 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첫 번째 언어로 코틀린을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코틀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이제 인기를 얻어가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글은 어쨌든 구글이라는 큰 회사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는 첫 번째로는 코틀린을 기본으로 쓴다라는 거죠. 구글에서는 뭐 파이썬도 많이 쓰고 C++, 이제 C샵, 뭐 타입스크립트 등등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앱 개발 관련해서는 안드로이드 개발 관련해서는 코틀린을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우선순위를 이제 자바를 그 다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틀린 공식 사이트에서 한번 캡처를 해본 건데요. 자, 코틀린 언어는 뭐냐? 네. 그래서 이제 코틀린은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기존 언어의 어떤 장점들을 다 가져왔어요. 예. 그게 이제 특징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건 제 박스를 그려봤는데, 모바일 개발할 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개발, 이제 모바일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그 예전 그 캡처해놓은 거랑 좀 틀린데, 데이터 사이언스도 들어가 있어요. 어허.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로 웹 애플리케이션의 서버 측 기능이라든가, 특히 이제 웹 개발할 때.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그 다음에 웹 개발할 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틀린 언어의 이제 영역 중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두 번째로 웹, 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서버 사이드, 이렇게 이제 백엔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이거를 어디서 캡처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근에 이제 캡처했는데요. 어떤 언어를 이제 배우고 싶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구글에서 만든 고가 굉장히 높네요. 예. 그 다음에 파이썬은 뭐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2020년도에서 2020년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각광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려 이제 코틀린이 3위에 링크가 되어 있네요. 만약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으냐, 어떤 언어를 시작하고 싶으냐 근데 이제 코틀린이 3위 안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 R 등등등등등 들어갑니다. 이번 강의는 원칙적인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시작할 때 코틀린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코틀린 이전에 만약에 이제 코틀린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만약에 나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파이썬이라든가 여기는 링크 없는데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 C++ 이런 걸 제일 먼저 이제 배워요. C++, C#,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뭐 이런 언어 중에 하나를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배워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현재 그 코틀린 기초 입문 강의의 목적은 어쨌든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코틀린으로 선택하신 분들도 들어도 된다.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목표로 삼은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기존의 자바라든가 C샵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뭐 그냥 한 번에 쭉 보시면 돼요. 한 번만 이거 똑같네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를 코틀린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번 과정 10시간 동안의 기초 입문 파트를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코틀린의 특징은요. 제가 써놓은 게 아니에요. 공식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설명할 때 했던 거를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코틀린의 특징은 배우기 쉽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물음표를 넣어놨어요. 살면서 보니까요. 배우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 쉬운 건 없지만 그래도 C 언어라든가 자바보다는 코틀린이 배우기 쉬워요. 예, 그거는 이제 확실히 C++, 자바보다는 코틀린이 좀 더 간결하고, 네, 여기 밑에 바로 써놨네. 코드가 간결하고, 이제 그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던 어려운 부분을 그 해소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보니까, 이제 그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거 쓸데없이 이거 괜히 복잡하다 했던 부분을 다 걷어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물론 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많은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의 스타일을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바와 호환성이 뭐 자바와 코틀린은 호환성을 같이 가지고 와요. 왜냐면 엔진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을 같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틀린을 만든 회사가 젯브레인이라는
제프레인인데, 제프레인은 코틀린이 나오기 전서부터 인텔리제이라는 이름의 개발 도구 IDE에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라는 이름의 개발 도구를 예를 들면 C, C++, C샵에서는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일반적인 자바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개발 도구 중에 뭐 이클립스라든가 인텔리제이를 사용해서 뭐를 코틀린에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프레인에서 만든 이제 도구다 보니까 그 자체를 뭐 이제 가장 잘 지원해주는 개발 도구까지 같이 사용을 이제 해서 개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틀린은 좋은 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다음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시간사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설치하게 되면 코틀린 개발 환경 구축은 완료가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강력하게 형식화된, 예, 강력한 형식화된 말을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요. 스트롱 타입에서 정적인 형식, 뭐 강력한 형식이라고 해서 이제 실용적인 언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널 세이프티라고 해서 이제 널 안정성에서 널 처리 관련된 어떤 이제 연산자들을 크게 이제 2개 이상을 제공해 주고요. 뒤에서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변수를 이뮤터블 변수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최근 어떤 스타일에 보면 이뮤터블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수란 단어 대신에 상수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변수는 일반적으로 한번 선언해 놓고 어떤 값을 초기하고 나서 그 이제 프로세스 안에서는 그냥 변하지 않게 사용하자. 그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을 더 줄여든다 해서 최근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요 대부분의 변수는 이제 이뮤터블 변수를 이제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모던화된 최근의 프로그래밍 언어 스타일은 코틀린이 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틀린은 뭐랑 닮았냐면 자바랑 너무 닮았어요. 그냥 자바랑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을 그대로 가져다 써요. 그냥 자바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엔진을 가져다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코틀린과 자바는 거의 이제 100%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틀린은 C샵과 문법이 굉장히 닮았어요. 왜냐면 C샵과 자바의 모던화된 어떤 이제 문법을 코틀린은 다 가져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틀린이 자바라든가 C샵보다 C샵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언어다 보니까 얘네들의 좋은 점을 다 가져왔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써놨지만 코틀린은 자바보다는 C샵과 비싼 것 같아요. 예. C샵의 링크라든가 등등등을 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제 최근 자바의 높은 버전에서도 다 이제 제공해주는 기능이 코틀린에 왔지만 어쨌든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뭐 코틀린, 자바, C샵 다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C샵과 이제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API는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랑 이제 뭐 하위 호환 이제 밑에 이제 엔진 쪽은 뭐 100% 호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틀린 공식 사이트는 코틀린 랭귀지의 약자에서 이제 kotlin-lang.org 오그 사이트고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kotlin-language.org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봤고요. 자, 코틀린은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1.3.70 버전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의미상으로 1.4 버전 그냥 이제 올림해서 1.4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냥 의미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캡처했었던 모양, 이 모양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뭐 K2라는 걸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웹 개발도 코틀린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 코틀린이라고 해서 여기서 직접 타이핑해서 여기서 실행 버튼 눌러서 웹에서 바로 그냥 어떤 컴파일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웹에서 바로 뭔가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줄 수도 있네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변수를 바라든가 이건 이제 우리가 다 배울 건데 또는 바라든가 발 이제 밸류의 약자에서 해놓은 거고요. 예를 들면 languages는 array of 이런 인텔리센스는 없어서 조금 아쉽다. 코틀린, 자바, C샵 이렇게 넣어놓고요. 세미콜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만들고 만약에 for language in 이걸 제가 L자를 소문자로 썼나요? 소문자구나. languages에서 출력하자. print line에서 L을 출력하게 되면 language는 코틀린, 자바, C샵이 출력이 되겠죠. 이제 코틀린, 자바, C샵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웹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코틀린 랭귀지.org 사이트 와서 직접 코틀린의 어떤 이제 문법들을 타이핑하고 그 결과 타이핑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과랑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뭐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죠.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이 내용 이해하려고 노력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그 예제들을 코틀린은 확장자를 KT를 쓰거든요. 코틀린의 약자에서 KT 확장자를 갖는 파일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법들을 작성을 하고 이제 인텔리제이라는 이름의 도구를 통해서 실행하고 이제 뭐 디버깅하고 등등등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어쨌든 코틀린 공식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코틀린을 직접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실행시켜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온라인 버전의 이제 개발 환경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물론 어떤 이제 프로그램 만든다는 이제 관점보다는 그냥 학습용으로 이렇게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코틀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써놨고요. 코틀린은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클립스 또는 커맨드 라인. 제가 이번 강좌 시리즈 만들기 전에는 커맨드 라인으로만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매번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이제 귀찮아서 그냥 단축해 쓸 수 있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이제 이번 과정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틀린은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환경들과 이제 같이 연동이 돼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제 웹 개발할 때 스프링에서 코틀린 사용되는 거고 등등등. 자, 어쨌든 코틀린은 이제 젯브레인스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런 메뉴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이제 공식 문서 사이트예요.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코틀린은 어떤 이제 공식 문서 사이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 문서에서 자습서 형태대로 오버뷰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 형태대로 쫙 돼 있기 때문에 코틀린에 대한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고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고요. 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거는 제가 그냥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게 한 단어가 딱 떠올라요.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어떠한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으냐를 이제 그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런 이제 도큐먼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풀어져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것도 이거부터 보면 되겠지, 이거부터 보면 되겠지 하는데 이대로 가면 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0시간 동안에 공부하면서 순서대로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이 순서대로 공부하면 좋습니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코틀린 기초입문 과정에 이제 10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백과사전으로 다 돼 있지만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 순서 안에서 나오는 어떤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큐멘트에서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 찾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코틀린의 어떤 기능들을 찾아서 코틀린의 뭐 이제 when이라는 이름의 when expression을 검색해주고 싶다. 그러면 when expression을 검색해서 클릭해서 들어보면 when expression에 대한 설명서 사이트로 가서 이렇게 이제 소스도 너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정 구문에 대해서 포르프에 대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타이핑하면 좀 전에 제가 한 것처럼 3개에 출력되더라. while move 얘를 실행하면 이렇게 타이핑하면 이렇게 출력되더라. 이거를 온라인 버전으로 바로바로 테스트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문법 자습서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버전으로 온라인에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소 제 목소리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최소 이제 10시간이라는 이름의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더 여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물론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읽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행시켜 가면서 공부를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자습서 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책이 필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저 이제 그런 게 싫어요. 책 좀 추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코틀린 뭐 책 필요 없어요. 여기 공식 문서 보면 돼요. 예를 들면 C샵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사이트가 도움이 되지만 처음에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초 입문 관련된 코틀린 이제 개발 서적은 한두 권 정도는 구매를 해서 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물론 제 강의 이제 저희 사이트에 있는 강의를 보시면서 이제 코틀린 관련된 강의들을 보시면 이제 봐도 되는데요. 어쨌든 책과 강의는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이 사이트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걸 느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플레이 링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런 메뉴도 있고 커뮤니티 링크도 있어요. 커뮤니티 링크 관련돼서 이제 뭐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가서 되는데 영어권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서 플레이 버튼은 좀 전에 이제 온라인 버전의 개발 환경은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 작성하고 실행해라. 요거는 왜 실행 안 돼?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이그젠플러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루프문에 대해서 when expression에 대해서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테스트하고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너무나 잘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컬렉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럼 컬렉션 링크에 가서 뭐 이제 리스트를 공부해 주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를 이렇게 타이핑하고 메인 펑션도 보이고 타이핑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할 때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순서대로 같이 공부하는데요. 거의 전부는 다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것만 일단 제가 첫 번째 이거 파트 1 어떻게 보면 제 강의에서는 코틀린 강의에서는 파트 1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어쨌든 기본적인 거를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그젠플에서 각각의 순서대로 학습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여기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시면서 여기 있는 거 또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두 번씩 더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식 문서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통해서 뭐 이제 반복문이라든가 이제 when expression이라든가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개발 도구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틀린 학습을 위한 최고의 무료 도구예요. 예,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는 어쨌든 본인 회사에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코틀린을 만든 젯브레인에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도구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기능 같은 경우는 얼티밋 버전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목적이 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100% 커뮤니티 에디션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 이거 이상은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해서 강의를 직접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사이트 잠깐 가볼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할 텐데요. 코틀린 공식 사이트에서 보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Try in the IDE. 예,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보면 온라인으로 테스트 해봐도 되고, 설정할 때 여기 커뮤니티 에디션 우리 이거 사용할 건데요. 이 링크를 가서 보면 어디로 가냐면 jetbrains.com의 아이디어 링크로 와서 요 링크로 옵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얼티밋 또는 커뮤니티 에디션 다운로드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인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 최신 버전의 이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설치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코틀린 랭귀지.org 사이트와 제프레인스의 다운로드 링크 이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링크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개발 도구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 버전의 이제 코틀린 강좌에서는 코틀린 컴파일러를 설치해서 예를 들면 코틀린 컴파일러의 약자의 코틀린 C를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코틀린을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코틀린 컴파일러로 뭐뭐뭐 코틀린 파일을 자르 파일로 하고 나서 자바 런타임을 사용해서 실행하는 형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강좌는 100%다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도구를 사용해서 코틀린의 내용을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일단 1강부터 30강까지 이제 기초 입문 파트 OOP 파트 말고 기초 입문 파트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는 1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만들고 매번 새롭게 프로젝트 만들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한번 만들어 놓고 챕터 01부터 챕터 30까지 이제 코틀린 입문을 쭉 이렇게 람다까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틀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작부터 어느 궤도까지 아마 그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에 학습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요 시점까지는 오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못 오면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코틀린의 기초 문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 진행할 때 좀 빠르게 설명이 진행됩니다. 물론 느리게 설명해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성격상 이제 좀 이제 빠르게 설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할 때 제가 좀 빠르다 이제 굉장히 이제 타이핑도 빠르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타이핑도 이제 느릴 수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게 이해 안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동영상 강의의 특징상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틀린 공부한다면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을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자,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 문제 타이핑 및 결과 확인 에러가 나면 어떤 이제 중간에 이제 디버깅이라는 이름의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소스 내용을 제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이제 수백 번 하셔야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그냥 슬라이드로 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 구축하고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저는 이제 무조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틀린 개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